무한대까지 다 우주예요. 아, 대기권 내에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름 뭐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우주 날씨 예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공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당면한 과제가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당장 시급한 건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고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니까. 늘 그랬듯이 인간이 사실상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정말 찰나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우주의 나이는 빅뱅 시어리에 의하면 137억 년입니다. 그런 시계도 있었죠. 여태까지 지구의 나이를 몇 년, 네, 맞아요. 24시간으로 친다면 우리 인류의 시간은 뭐 23시 59분 몇 초 정도를 살고 네,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인간의 생을 굉장히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100년을 살아남는다 치고 137억 년 중에 내가 100년을 산다고 치면 1년짜리 달력에 비하면 0.3초의 찰나를 지금 스치고 지나갈 판이에요. 그 찰나를 살면서 인간이 영원을 꿈꾸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계획을 엄청나게 세우죠. 우리가 순간을 살면서 영원을 꿈꾸는 인간들인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해두면 내 후배나 내 제자가 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꿈을 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 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제 뒤에 올 누군가에게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요 책인데요. 우주 날씨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주 날씨의 주범은 태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 책인데 저 주시는 줄. 돈 주고 샀습니다. 제가 이제 사인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사실상 위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처음에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게 이제 인공위성이니까 인공위성을 만드는 얘기가 좀 나오고 그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썼고 그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의 원인이 태양이다. 태양에서 출발한다. 태양의 표면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흑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흑점 부위에서 뭔가가 펑! 터져 나오면서 거기 안에 있던 자기장도 끌고 나오고 그 안에 있던 입자들도 다 끌고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입자나 뭐 자기장 뭐 이런 거 전자기 파들 전부 다 끌고 나오면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주 날씨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주 날씨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아야 될 건지 그리고 지구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거를 정리한 게 이 책이 되겠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태양 곁에서 지구가 살아가는 법. 정말로 실제로 무시무시한 건가요? 아, 당연하죠. 태양에서 정말 신기한 거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정말 지극히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좀 가깝거나 좀 멀었으면 못 살았어요. 거기다 또 대기권도 있고. 네. 네. 지금 태양에서 오는 물질들을 태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태양풍이 지구를 완전히 빼곡하게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숨쉬는 그 태양풍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태양에 의한 우주 환경도 기상청에서 날씨 보도하듯이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까지 일본은 그렇게 했었어요. 우주 날씨 지수가 저녁 뉴스에 이렇게 빨래 지수, 뭐 자외선 지수, 아니면 황사 지수 이런 것처럼 오늘의 방사선 지수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주 환경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몇 명이나 계시는지요? 못해도 한 수십 명은 될 것 같은데 100명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한 5, 60명? 그 중에 여성 과학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우주 쪽에서 특별히 이렇게 우주 환경을 연구하는 분야에는 여성이 좀 있는 편이라서 한 3분의 1 정도? 네, 네네. 한 20여 분. 네네. 네. 정부위원회나 주요 회의 등의 여성 쿼터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황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문제는 굉장히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주의와 공정함으로 무장한 게 과학인데 거기서 누구를 좀 더 들어주고 약한 애를 좀 해줘?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공정함은 당연히 성과주의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여성들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쿼터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으로서 과학계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이런 책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세요.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라기보다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일단은 저는 워킹맘이에요.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난다는 건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성이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애들도 다 번듯하게 키워내는 일은 전쟁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걸 지금 제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다 끌어올려요.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다 끌어올려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또 다른 에너지의 근원이죠. 제가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고 집에 있을 때는 또 아이들이 집중하고 주말에 딱 눈 뜨면 마법같이 누가 아침을 식사를 딱 차려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일어나서 빵 굽고 이제 아니 서방님은요? 남편도 일을 하죠. 근데 요리를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은 요리하는 남자예요. 전 잘하는데. 부럽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신랑을 라면밖에 못 끓여요. 후배 과학자를 위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특히 여성 후배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신규직으로 들어오면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인정받아야 될 시기잖아요. 우리 실험실에 여자 후배가 박사를 받고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소에 들어왔어요. 비정규직인 시절, 암흑의 시절이죠. 거기는 매년 계약해야 되고 자신의 성과를 매년 입증해야만 해요.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내야 될 시기라서 그 박사후 연구원을 보내던 그 제 여자 후배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기도 막 5살밖에 안 됐는데 해외에 나가서 2달, 3달 이렇게 파견 근무도 하고 이랬는데 돌아와서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 후배를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단 한 번도 못 냈어요. 그 시기에 제가 너무 바빴어요,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든지를 몰랐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그 친구도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한 명의 목소리는 굉장히 약해요. 여러 명이 같이 모이면 단체로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모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연구원에 여성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천문연 여성협의회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단일하게 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천문여협의 의견을 묻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명은 약하지만 단체는 강하니까. 어렵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로서 성장해 주셔서 아주 깊은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크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주주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술민족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주는 특별히 그 기술 자체가 국방하고 닿아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 국방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우주 기술은 국가 간의 기술 교환이 불가능해요. 나사를 뭘 썼는지도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설계고 뭐고 간에 무슨 부품을 썼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 위성은 올라가 있는 건데 가서 모방할 수도 없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탑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우주 기술은 이렇게 교환하지 않고 자본도 서로 교환하지 않아요. 돈을 우리가 나사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 불가능해요.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면 나는 과기부에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과기부가 돈을 안 주면 국제 프로젝트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국제 룰이에요. 자기가 자기 돈 들어가고 자기 기술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 자기 거 아니면 시작도 못해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작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을 건데. 그러니 훨씬 더 앞에 출발한 우주 강대국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 수십 년 뒤져 있으니까 지금. UAE가 지금 우주를 시작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한국은? 이라는 질문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30여 년 정도 됐는데 벌써 탐사선을 행성으로 보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학에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주를 가야만 하고 그게 자주 국방의 길에 바로 닿아 있습니다. 그래도 나사가 추진하는 스페이스X 거기에 한국인 천문연구원이 참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우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확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사도 그렇고 뭐 ESA,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나 작사, 일본 항공우주국 등들도 우주 강대국들도 어느 한 나라가 독단적으로 처음 끝까지 하는 예가 별로 없고요. 국제협력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는 게 너무 기본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민간으로 확대되려면 천문연과 항우연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도 스페이스X처럼 언젠가는 다양한 많은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 생각은 저하고 완전히 일치하십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고흥 발사장을 여는 거예요. 네. 고흥에 지금 누리호밖에 안 쏘는데 그 옆에 공간들 되게 많아요. 네, 그 옆에 공간들을 소형 발사체에 지금 내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형 발사체 민간 업체들 지금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형 발사체 발사할 데가 없어서 브라질에 가서 했어요.
브라질 발사장은 아무도 발사하지 않은 시험 발사대예요. 거기서 터져도 괜찮다는 데 사인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꿈과 과학적 사고방식,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과학자들이 일을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원욱 가방위 위원장님께서도 우주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같은 꿈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황정아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원욱의 사인 제1호였습니다. 민간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우주 경제에서 민간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80.1%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우주 산업의 규모는 2016년 299조 원에서 2019년 367조 원으로 연평균 3%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규모 때문만은 아니겠죠.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막한 공간 속에 작은 무대다. 그렇습니다. 황정아 박사님은 이 작은 무대에서 우주를 사랑하는 강렬한 마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의 세계를 펼치는 여성 과학자이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지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 황정아 박사님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정아 박사님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황정아 박사님 그리고 천문연구원 파이팅!